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보면은 마구 읽어주고 싶은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는 역사 한 편,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의 어원을 그림과 함께 재밌게 쉽게 쓴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페이지 읽어볼게요. 맥주. 독일은 어떻게 맥주 강국이 되었을까? 맥주의 역사는 농사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맥주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종류 또한 참으로 다양하지요. 하지만 어원은 상당히 단순하답니다. 맥주를 뜻하는 비어가 마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비베레에서 나왔거든요. 이 단어에서 나온 음료를 뜻하는 라틴어 명사 비베르가 프랑스어에서는 비에르로, 영어에서는 비어로 되었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맥주를 마셨을까요? 맥주의 기원은 10,000년 전으로 추정돼요. 많은 민속학자들은 고대 사람들이 맥주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더운 날 우연히 빵 조각이 물에 빠지면서 발효를 일으켰는데 그 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그대로 만든 것이 맥주라고 말이에요. 기원전 2500년경의 이집트 부조에서는 맥주의 제조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파피루스 문서에는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 사람들이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맥주를 대량 생산했다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맥주는 종교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벨로니아 점토판에는 기원전 6000년경 사람들이 맥주를 성스러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의 신전 사람들이 16가지의 맥주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죠. 또한 람세스 3세는 신에게 46만 6300세잔의 맥주를 바쳤다고 해요. 맥주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는 중세 시대에도 계속되었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샴페인, 포도주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맥주를 개발했답니다. 수도원은 이렇게 개발한 맥주를 팔아 운영 자금에 보탰고요. 특히 수도원은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릴 때면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당시 신부가 하객들에게 술을 붓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신부의 맥주라고 불렀지요. 이것이 오늘날 브라이덜 샤워의 기원이랍니다. 참고로 에일은 상면 발효 방식으로 생산되는 맥주를 일컬어요. 맥주 제조 기술은 이렇게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맥주하면 독일을 많이 떠올리지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맥주, 라거의 본고장이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어원을 기대했다면 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라거는 독일어로 창고라는 뜻이에요. 6세기 이후 독일 수도원에서도 맥주를 만들었어요. 당시의 맥주는 대부분 상면 발효로 만들었지요. 그러다 15세기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지방에서 효모를 맥주통 밑에 가라앉혀 발효시키는 하면 발효를 고안해 라거 맥주가 탄생한 거죠. 상면 발효 맥주는 20에서 25도의 상온에서 만들어져 무게감이 있고 개성이 강한 맛이지만 하면 발효는 8에서 15도 저온에서 발효시켜 깔끔하고 청량감 있는 맛이 나요. 이렇게 저온에서 발효시키려면 맥주를 한동안 창고에 넣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하면 발효 맥주는 창고를 의미하는 라거로 불린 것이죠. 현재 독일에는 6,000종이나 되는 맥주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도 매년 열리는 나라고요. 독일은 명실상부한 맥주 강국인가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맥주에 관한 글을 읽으니 침이 고여서 좀 읽기가 힘들었네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네, 제가 한 단어 더 읽어드릴게요. 오케스트라. 옛날에는 모든 공연을 야외에서 했다고?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을 말해요. 그들은 맨 앞줄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같은 현악기를, 그 다음 줄에 피콜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과 같은 관악기를, 마지막 줄에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와 같은 타악기를 배치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악사들의 모임을 가리키게 된 것이 불과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뜻밖이지 않나요? 고대 그리스어 오케스트라는 가무단이 공연을 하는 반원형 공간을 의미했어요. 본래 무용과 관련된 말이었죠. 이 단어는 라틴어로 들어가 지금과 같은 형태인 오케스트라가 되어 야외 극장의 원로원과 귀족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의미가 변해요. 참고로 실내 극장이 생긴 것은 16세기부터랍니다. 그리고 1720년대에 들어와서야 음악회, 오페라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의 무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당시 오케스트라를 영국에서는 관객을 위한 좌석이라고, 프랑스에서는 악사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한편 오케스트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페라랍니다. 보통 오케스트라가 오페라의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페라 극장에 가보면 오케스트라는 보이지 않아요. 무대 위에는 가수와 합창단만 보일 뿐이고요. 반주는 녹음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오페라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연주된답니다. 바로 무대 앞 객석보다 낮은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말이죠. 그러고 보니 오페라의 어원도 궁금해지네요. 오페라의 어원은 일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오페라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일, 노력을 의미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오페라가 같은 형태로 이탈리아어에 들어갔지요. 16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연극을 현대적인 무대에서 재현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시도를 처음에는 음악작품이라는 의미에서 오페라 디 무지카라고 했답니다. 이후 이것을 줄여 그냥 오페라라고 했지요. 오페라라는 말 자체에는 음악이나 무용의 의미가 없답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를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실제 공연이 있기 전에 하는 예행 연습을 리허설이라고 하지요. 리허설에서 리는 다시라는 의미의 접두사랍니다. 허설은 썰레질을 하다를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헤르시에에서 나온 말이고요. 시레질은 썰레라는 농기구로 논이나 밭을 판판하게 고르는 작업을 말해요. 직역하면 리허설은 논이나 밭을 여러 번 고른다는 의미이지요. 이 단어는 14세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16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연기나 연주를 예행 연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독서를 리허설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책을 읽고 사색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을 리허설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재밌죠? 네,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많이 쓰고 듣는 단어에 대해서 그 어원을 재밌게 쓴 책이니까 이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장한업 지음 글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꼭 사서 보시거나 빌려서 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